그런데 이거는 평범한 그냥 권리적으로 문제가 없는 네. 그런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막 이런 식의 낙찰가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 서울에 내 집 마련하기가 좋은 기회인지 아마 지나고 나면은 아마 알 것 같아요. 아.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경매로 경매 괜찮아? 그럼 한번 해볼까? 그런데 앞으로 더 떨어질까봐 고민하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. 맞아요. 이런 상황에서도 그 아파트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? 제가 한번 네. 사례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까요? 이거는 이게 저거예요. 제가 그 1억 8천에 낙찰 받아서 2억 5백에 전세 났다라는 그 물건이에요? 네네, 그게 이거고, 방금 하신 질문에 맞는 거는 이제 예를 들어 이런 거죠. 자, 송탄역, 그러니까 평택이잖아요. 평택이네요. 네. 평택 뭐 동북 쪽에 이 송탄역 이쪽에 동부 아파트라는 뭐 그냥 샘플을 한번 찍어 본 거예요. 네. 얘가 지금 가격이 뭐 이렇게 쭉 해서 올랐어요. 막 올라서 3억을 뚫고 올라갔거든요. 네네. 그런데 이제 예컨대 우리가 막 이 시기에 투자를 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. 완전 망한 거잖아요, 사실. 거의 꼭지에서. 네. 이 실거래가가 2억 9,800이거든요. 그러니까 한 네네. 3억 정도 되는 거 한 200 깎았겠죠. 네네. 그래서 이런 투자를 그냥 경매가 아닌 일반 매매를 했다라고 한다면은, 근데 보시면 지금도 수도권 일부 또 인천 같은 데는 지금 막 매물 자체가 막 싸게 나온 매물들이 막 보이고, 이게 실거래가 되면은 이제 시세가 막 하락하는 거고 네네. 눈에 보이는데, 평택 같은 경우는 워낙 요 그래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시기가 네. 막 08년도부터 막 13년 요 시기는 사실 네. 서울을 비롯해서 수도권이 죽쓰고 있었을 때였잖아요. 그렇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이제 상승을 했어요. 왜냐면 평택이라는 그 호재거리가 좀 있었기 때문에. 그렇죠. 평택은 네. 그때부터 계속 호재는 있었으니까. 큰 폭은 아니지만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게 호재거리가 있는 지역은 네. 지금 이제 내 매물 올라온 것들도 보면은 네. 그렇게 막 가격이 빠지고 있거나 그렇지 않거든요. 음. 제일 싼 매물이 지금 3억, 그 다음 매물이 3억 3천 네. 막 이래요. 근데 만약에 이 상태로 그냥 유지가 됐다. 네네. 만약에 보통 이제 전세 줄 거잖아요. 이걸 내가 매입을 하면은. 그렇죠. 그러면 이것저것 비용들이 이제 들어갈 것인데, 나중에 2년 후에 내가 3억에 판다고 해도 손해예요. 1,000만 원이 넘는 손해가 발생이 되거든요. 일단 세금도 냈고 인테리어도 들어갔고 네. 이러니까. 뭐 등기 비용부터 해서 매입을 했다면 뭐 중개 보수도 내야 되고, 인테리어도 뭐 지금 좀 작게 잡은 거예요, 이거 자체가. 네네. 손해죠. 그런데 이제 더 심각한 거는, 야 이제 가격이 떨어졌어. 야 2년 후에 봤더니 2억 5천이야 내가 팔 수 있는 가격이. 네. 그럼 완전 망한 거죠. 그렇죠. 손실만 6천이 넘게 이제 손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. 네. 근데 자, 경매로, 그러니까 얼마 안 됐죠. 이제 10월 달에 아까 그 물건이 이제 낙찰되는 사례예요. 얼마 안 됐네요, 이 물건은. 2억 3,100 정도에 낙찰이 됐거든요. 네네네. 싸게 잘 됐죠. 그렇죠. 그러면은 이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요. 네. 자, 안 떨어졌어. 그냥 3억에 내가 2년 후에 팔아. 그러면은 거의 5천 가까운 수익이 생겨요. 그런데 만약에 떨어졌어. 그래도 크진 않지만 수익이 생긴다는 거예요. 이게 경매의 치명적인 장점이거든요, 사실. 그래서 야, 지금은 더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. 그런데 어떤 지역은 여기서 더 떨어질 것이고, 네. 어떤 지역은 안 떨어질 것이고, 그리고 더 떨어진다는 기준. 근데 네. 이것도 반드시 떨어질 것이냐, 음. 이렇게 확정을 할 수는 없어요, 사실. 그렇죠. 그러면은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내가 뭔가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싸게 경매라는 툴을 통해서 네. 낙찰을 받으면 하락을 한다고 해도 최소한 잃지 않는, 그리고 오히려 수익을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투자도 가능하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현재 시세보다 훨씬 더 싸게 낙찰을 받을 수 있는 네. 그런 곳들을 찾아서 낙찰을 받을 수 있다면 올라가면 더 큰 수익이고 네. 떨어진다 하더라도 어쨌든 시세보다 훨씬 낮았으니까 손해를 볼 가능성은 굉장히 줄어드는. 그렇죠. 오히려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아무리 손해가 났다고 하더라도 600 이상, 뭐 거의 700 정도 이득이 났으니까 그렇죠. 뭐 손해본 건 아무것도 아니겠네요, 진짜. 네. 그래서 수도권은 이제 하락 국면인데 네. 또 모르죠. 또 이게 반등이 될지. 그건 사실 그 누구도 장담은 할 수가 없어요. 네. 근데 어쨌건 지금 분위기는 안 좋으니까. 근데 그 중에서도 호재거리가 있고 이제 수요가 있는 지역들은 그렇게 가격이 많이 안 빠지거든요. 아까 뭐 그런 이 평택처럼. 네, 평택 같은 곳. 네, 뭐 그 중에서 이제 역세권이고 나름 뭐 그러면은 오히려 지금이 정말 싸게 낙찰을 받을 수 있는 기회거든요. 어떻게 보면 우리 일반 투자자들 같은 평택 그러면 맨날 신축만 얘기를 하고 이렇게 되는데, 요즘 같은 때는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구축이잖아요. 네, 구축이고 입지도 사실상 뭐 엄청나게 좋다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하고 그렇죠. 그런 곳이지만 어쨌든 싸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다. 네.
그러니까 하락장에 수익이 난다는 게 딱 이런 건 것 같아요. 맞아요. 근데 사람들은 이 내용을 모르니까 자꾸 하락장, 이거 어떡하니? 그런 얘기들을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, 저한테도. 이왕 화면 떠 있는 김에 네. 제가 뭐 몇 가지를 더 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. 네. 보시면은요, 지금 네. 이제 서울이 어떤 분위기로 낙찰이 되고 있냐면은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아파트예요. 네. 당연히 구축이고 4억 3,900 요 정도의 낙찰, 4억 4천 정도 이렇게 낙찰이 된 거예요. 네, 이것도 올해 8월인가요? 네. 8월에 매각, 네. 예, 그날이네요. 8월. 그런데 얘가 지금 아, 시세가 지금 나와 있는 게요. 네. 그러니까 전용 이제 5구짜리고 이제 매매가 5구짜리 제일 싼 게 5억 6천인데요. 네네. 이건 탑층에 새 안고예요. 그러니까 입주 불가능한 거죠. 그렇죠. 네. 그럼 입주 가능한 정상적인 매물은 그리고 이 경매에 낙찰된 물건은 그냥 중간층이거든요. 일반층이 지금 제일 싼 게 6억 2천이에요. 이걸 가서 살려면. 네. 그런데 지금 4억 4천, 1억 8천 정도 싸게 낙찰이 된 거예요. 이 자체가. 근데 이게 이게 보시면은 뭐 창동, 신도, 브레뉴 뭐 이런 애들은요 제일 싼 게 지금 13억. 그런데 낙찰은 9억 2천. 뭐 가면 더 심해져요. 막 이런 뭐 한강 대주 파크빌, 뭐 이거는 이제 마포구 이거 한강 뷰거든요. 네, 대주하고 거기 네. 그 현지대법일 이 네. 두 개가 한강 보는 거잖아요. 그렇죠. 분위기가 막 이래도 지금 네. 14억 5천 막 이래요. 근데 지금 낙찰가는 8억 초반대에 낙찰을 받은 건데요. 네. 얘가 그래 막 엄청나게 하락을 해. 과연 8억 밑으로까지 이걸 하락을 할 것인지. 네네. 만약에 하면은 제가 뛰어와서 살 거예요. 그래서 오히려 사실 이렇게 지금 이게 몇 억이에요. 뭐 6억 넘게 싸게 지금 낙찰, 이런 거는 네. 특수물건도 사실 이렇게 싸게 낙찰받기가 쉽지 않아요. 그런데 이거는 평범한 그냥 권리적으로 문제가 없는 네. 그런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막 이런 식의 낙찰가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 서울에 내 집 마련하기가 좋은 기회인지 아마 지나고 나면은 아마 알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보게 되면은 아파트 경매라고 하는 부분이 오히려 요즘 같은 경우가 잘 찾아보면 기회다. 그렇죠. 이렇게 하는 거를 이제 실제 사례로 지금 보여주신 거네요. 네. 그 아까 보셨던 그 신월동 우당 같은 경우는 제가 아주 잘 아는 아파트예요. 그렇죠. 예, 잘 아는 아파트고 저도 예전에 경매 나온 거를 한번, 왜냐면 위치가 아주 좋지는 않아요. 네, 애매하죠. 예, 애매해요. 근데 나름대로 그 동네에서는 뭐 어정쩡하게 따르는 빌라 살 거보다는 그렇죠. 거기 아파트니까 거기 한번 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. 네.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네요. 네. 자, 이렇게 보면 좀 경매라고 하는 분야가 상당히 좀 매력적인 부분이 있다. 자,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지금 보여주셨던 건 아파트예요. 네.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난 몇 년간 아파트 가격이 되게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그 아파트는 야, 이렇게 떨어져도 비싸서 못 사겠다. 이런 사람들은 사실 빌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. 네. 그러면은 경매로 빌라 투자할 때 네. 본인은 그 어떤 부분에 신경을 쓰셨는지 또는 요즘에는 또 어떤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되는지 또 궁금하기도 해요.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. 이제 분량은 좀 줄어들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빌라는 그냥 안 하는 게 맞아요. 제가 꽤 10여 년이 넘는 네.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이제 뭐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빌라도 막 낙찰을 받고 뭐 했었는데 지금에 와서 드는 생각 뭐냐면 빌라는 아니다. 어떤 점에서요? 일단은요. 보통 이제 초보들이 빌라에 관심을 정말 많이 가져요. 그래서 저는 빌라는 초보의 무덤이다라는 얘기를 해요. 왜 그러냐면은 사실 경매도 마찬가지로 시세 파악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. 네. 시세보다 내가 싸게 낙찰을 받는 게 목적인데 시세를 모르면 이건 기준 자체가 없는 거잖아요. 그렇죠. 예,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. 네. 근데 이제 그거를 좀 간과를 해요. 보통 이제 초보자분들이. 더군다나 빌라는 시세 파악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. 너무 어렵다면은 규격화된 게 없으니까. 네, 그러니까 얘가 지금 얼마짜리인지. 왜냐면 거래도 별로 없을 뿐더러. 네. 그리고 너무 개별성이 강하고 하다 보니까 네. 사실은 정말로 얘 시세가 얼마인지 파악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. 저도 지금 아직도 저도 어려워요, 그게. 근데 초보분들은 오직 하겠어요. 제대로 된 시세를 모르고서 어렵게 그러니까 막 낙찰가도 시세보다 오히려 막 낙찰받고 나니까 야, 그냥 가서 사는 게 더 막 싸. 막 이런 경우도 있고.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요. 잘 안 올라요. 그런 거는 있죠. 그리고 그 싸게 낙찰받는 정도도 네. 그렇게 싸게 낙찰도 사실 안 돼요. 왜냐면 많은 초보들이 이렇게 막
그리고 투자금 적게 들겠죠. 싸니까. 그런데 오히려 지방에 있는 아파트들도요. 한 500만 원도 안 되는 물건들이 수두룩해요. 사실 네. 투자금 자체가. 근데 이제 그런 지방은 이미 지금 뭐 한 1년도 안 된 사이에 벌써 몇천 정도의 수익이 지금 보이고 네. 앞으로 뭐 더 상승을 한다면은 투자금 500도 안 들어갔는데 그래도 뭐 3천에서 5천 가량의 수익이 또 창출이 될 수 있고 하거든요. 네. 그러니까 굳이 빌라를 할 필요가 사실은 없어요. 그러니까 초보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소액이니까 네.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어서 들어오긴 하는데 시세 파악이 좀 어렵고 개별성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그럼 그럴 바에는 차라리 오를 만한 대상이라고 판단되는 지방에 있는 아파트가 오히려 더 나을 수 있다. 네. 그러니까 차라리 그렇게 안정적으로 가는 게 좋다. 네.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네요. 그리고 안 오르는 것도 안 오르는 건데요. 네네. 팔기가 너무 힘들어요. 잘 팔리지도 않거든요. 파는데도 정말 애를 많이 먹어야 되고. 네. 네, 그래서 그래도 난 한번 하고 싶다 그러면 딱 한 번만 해보세요, 빌라를. 그럼 그다음부터는 아마 안 하시길 거예요. 아니, 본인은 예전에 해놓고서 네, 하지 말라 그러니까 되게 사람들이 실망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맞아요. 경험인 거죠? 예, 그 이후로부터 저는 이제 안 하거든요. 음.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, 그 빌라. 아, 그래요? 네, 이제 한 두어 개는 이제 많이는 안 했는데 네. 아직도 가지고 있는 애가 있어요. 근데 수익이 제가 그때 한 9천만 원 초반대 낙찰을 받은 게 있어요. 네. 뭐 되게 좋아요. 그때는 이제 좀 나름 신축이었고 뭐 거의 한 10여 년 됐죠? 그게? 네. 무려 지금 시세가요. 네. 1억이 넘어요. 이제 겨우 1억이 넘는다. 아파트 그렇게 오를 동안에. 그렇죠. 음. 그 근처에 있는 아파트는 이제 음. 2배 정도 상승을 했고. 네. 그래서 빌라는 그냥 안 하는 게 맞다. 그럼 기껏해야 빌라 중에서도 그 호재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재개발. 맞아요. 예. 네. 그런 쪽을 제외하고는 어정쩡하게 빌라로 가기보다는 차라리 안정적이고 시세 파악이 가능한 아파트 쪽으로 처음에 출발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. 빌라는 그러니까 재개발을 네. 보고서 간다면 그거는 맞을 수 있어요. 네. 그런데 언제 될지 사실 모르고 네. 그리고 뭐 관리 처분인가 뭐 이런 게 있는 상태라면은 그 이후에 경매 물건으로 나온 대부분은 그러니까 이제 뭐 소위 얘기한 딱지 뭐 이런 조합 지위를 그러니까 현금 청산 대상이 대부분이에요. 경매로 나오는 그러한 빌라들은. 네, 저도 이제 뭐 그런 유형으로도 많이 보고 했는데 네. 단 한 건도 현금 청산 대상이 아닌 거를 못 봤어요, 제가. 네, 그래서 빌라는 뭐 이러쿵 저러쿵 그냥 아니다. 아니다. 네. 자, 그러면 아파트 말고 빌라 말고 사실 또 경매하면은 많은 분들이 그 빌라가 아파트와 같은 주거용 말고도 되게 많은 관심들을 갖고 있잖아요. 네. 우리 새벽하느님도 그런 물건에 대해서 관심이 없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. 저는 여러 가지 또 유형의 물건들을 했었죠. 그러니까 뭐 오피스텔, 뭐 상가 되게 많았을 것 같은데 네네. 뭐 그거에 대한 경험담이라든지 그걸 나는 어떻게 했다라든지 뭐 그렇게 얘기해 주실 만한 것들이 있을까요? 일단 오피스텔은 소형 오피스텔도 마찬가지로 그냥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. 그러니까 빌라랑 좀 비슷한 이유예요. 그러니까 수익성 사실 오피스텔이라는 거는 네. 아파트의 낮은 수익성을 좀 상쇄하고 상가의 공실의 위험성을 좀 그러니까 딱 중간 정도의 역할을 하는 애가 오피스텔이거든요. 네네. 그러니까 사실 이도 저도 아니에요. 좀 어정쩡하다. 네, 어정쩡하고 차라리 뭐 오피스텔 그냥 어지간하면 안 하시는 게 낫고 정한다면은 이제 제 투자 경험은 그러니까 약간 좀 대형, 좀 평형대가 나가는 오피스텔은 또 낙찰가가 비교적 좀 낮아요. 거기에 특수물건 이런 게 또 결합되고 하면은 그러니까 그것도 또 시세 상승도 잘 안 해요. 이 폭도 좁고. 네. 그러니까 아예 싸게 낙찰을 받아서 그냥 파는 방법? 뭐 그 정도 제가 이제 했던 거는. 네. 그리고 상가 이런 건 좋죠. 뭐 꼬박꼬박 이제 월세 잘 나오고 공실 우려만 그래서 상권 분석을 되게 잘해야겠죠. 그러니까 상가는 굉장히 어려운 분야잖아요. 어렵죠. 그래서 상가를 하셨던 분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대출은 많이 나오는데 예전에 공실. 네. 그 공실 때문에 거의 뭐 피가 마르는 분들을 제가 정말 많이 봤거든요. 네, 저도 경험을 좀 했었죠. 많이 하셨어요? 그러니까 분명히 네. 다들 좋은 상권이야. 음. 근데 우리가 보통 아파트는 만약에 임차인이 나갔어, 안 구해줬어. 그래봤자 한 3개월 정도 공실이면은 네. 요즘은 또 다른 얘기지만 네. 일반적으로 야, 아파트가 3개월째 공실이야. 이거는 심각해요. 그런 경우가 별로 없다라는 거죠. 네. 근데 상가는 그냥 이제 나갔어 임차인이 뭐 안 맞춰지고 그러고 비어 있는 게 야 6개월 1년 금방 가더라고요. 그러면 이자 내야 되고. 네, 관리비 내야 되고. 근데 그게 뭐 야 원래부터 상권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
괜찮음에도 불구하고, 그러니까 임자 만나기가, 그 임차인 만나기가 쉽지 않은 경우들이 좀 있어요. 그래서 저도 이제 좀 뭐 고생도 좀 해봤는데, 네. 맞춰만 지면은 세상 편하죠, 상가 같은 게. 신경 쓸 게 뭐 없잖아요. 뭐 보일러 터졌어 이런 연락 안 와요. 근데 그러니까. 월세만, 그리고 정말 상권 좋은 데는 월세를 내지 말라고 해도 연체를 못 해요. 왜냐면은 네. 2기 이상 체납을 하게 되면은요, 계약갱신 요구권을 못 해요. 그렇죠. 행사를. 네. 그래서 상권 좋은 데일수록 뭐 이것도 안 봐도 돼. 월세가 잘 들어왔는지도. 그만큼 이제 상가가 네. 편하기도 하죠. 뭐 지금 시즌이 아마 상가가 가장 가격이 뭐 왜냐 금리가 높아질수록 상대적으로 상가의 가격은 낮아지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뭐 요즘 같은 시기에 상가도 괜찮을 것 같고요. 괜찮을 것 같다. 네. 근데 또 막상 이 상가라든지 이제 오피스텔은 조금 애매하다라고 하셨지만 그래도 보면은 그 우리 예전에 그 경험을 해보셔서 알겠지만 월세 받고 사는 거에 대한 로망들이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. 그래서 빌라도 그런 목적. 저도 처음에 그렇게 접근을 했어요. 야, 좀 대출 받아서 보증금 뭐 1,000, 2,000 받으면은 거의 내 돈 들어가는 거 없고, 그래서 개수를 늘려나가. 이자 20 내는데 뭐 월세는 30이야. 그럼 한 채당 10만 원씩이 들어와. 이런 계산으로 우리가 접근을 그럼 했어요. 10채 하면 되겠네. 그렇죠. 아, 그럼 100만 원이야. 어. 야, 그러면은 야, 뭐 50채는 어때? 그렇게 못 한다는 관리가 안 된다. 관리도 안 되고 관리도 안 되고 그 자체가, 그리고 또 월세도 잘 밀려요, 빌라는. 그리고 정말 신경 쓸 것도 많고요. 그래서 나는 좀 다이어트가 필요하다. 그러면은 빌라 늘려나는 것도 괜찮아요. 빌라 다이어트라고 뭐 비 오면은 뭐 이제 뭐 전화기 꺼버리고 싶고 뭐 청개구리도 아니고 네. 하여튼 이런 저런 가성비 정말 안 나오는 네, 그런 게 또 이제 빌라이기도 하거든요. 그럼 그렇다 하더라도 네. 이게 아까 청개구리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 말을 갖다 100% 받아들이는 건 분명히 아닐 거예요. 그렇죠. 예, 또 나름대로 그 분야에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만약에 그런 오피스텔이나 상가 수익형 물건이죠. 그런 물건에 투자를 해야 된다. 가장 중점적으로 신경 써야 될 만한 그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? 경매 투자하는 데 있어서. 오피스텔은 마찬가지로 쉬워요. 예, 왜냐면은 뭐 오피스텔도 시세 파악하는 거 굉장히 쉽고요. 네. 왜냐면은 뭐 보통 네이버에 나올 네, 테니까. 쭉 다 올라오고 이제 그것도 거래되고 다 있고. 네. 글쎄요, 특별히 제가 이제 권장하진 않기 때문에 뭐 매뉴얼 그냥 그거죠. 그래도 가급적이면은 네. 시세가 오를 만한 그런 거를 좀 봐야 되는데 잘 안 오르거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피스텔 쪽을 좀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최소한 방 2개. 그러니까 저는 방 3개 이상을 추천을 해요. 그러니까 일반, 왜냐면은 원룸은 사실 수요도 많지만 공급도 엄청 많아요. 그래도 가격이 안 움직이는데 네. 아파트를 대신해서 아파트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뭐 스리룸 뭐 이런 애들은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은 그 유형의 오피스텔도 오르긴 하거든요. 네. 폭이 아파트보다 크진 않지만 그럼 차라리 그런 유형, 그래서 뭐 월세 받고 뭐 이런 수익형으로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시세도 좀 상승할 수 있을, 이제 그게 제일 낫죠. 그러니까 조금 더 길게 보유해야 될 필요는 있겠네요. 그러면은. 그렇죠. 그리고 제가 지금 제대로 이해한 건지 모르겠는데 요즘 오피스텔, 이제 중대형 오피스텔 또는 아파트라고 하는 것들이 되게 관심이 많아졌다가 요즘 또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니까 이쪽 분야는 관심이 정말 없어졌잖아요. 네. 그러면 그것들을 경매로 나왔을 때 더 훨씬 더 싸게 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전세를 높여받거나 또는 조금 더 그걸 가지고 있다가 아파트 가격이 움직여서 이 대체제인 아파트를 움직일 때 그때 판다거나 이런 방법을 택하는 게 맞다.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. 그렇죠. 할 거라면은 굳이 그걸 할 거라. 아, 알겠습니다. 굳이 아파트 외에는 하지 말라는 게. 아니요, 근데 꼭 그런 건 아니고, 그러니까 제가 이제 빌라는 네. 하지 마세요. 오피스텔은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. 그러니까 요 정도 뉘앙스예요. 네.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뭐 토지, 상가, 그리고 또 이제 금리가 계속 높아지고 있고 앞으로 더 오를 여지도 있고, 그러다 보면은 다른 어떤 건물이나 뭐 이런 것들 되게 다양해져요, 사실 할 수 있는 것들이. 그렇죠. 그런 경매 물건도 많이 나오게 되고. 뭐 예컨대 모텔 건물이 있어요. 예전에 뭐 그러니까 좀 지방 쪽이나 이렇게 가면은 한 10억 정도밖에 안 해요. 근데
그 전에 아파트가 한 2억, 3억 할 때 10억이면 아 그래도 좀 비싸다 그랬는데 네. 요즘에는 아파트도 10억이에요. 네. 근데 얘는 아직도 10억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메리트가 좀 보이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그 금리 대출이 좀 많이 있다면은 네. 그 감당 못해서 또 이게 나오게 되는 경우들도 좀 늘어날 것이고 여러 분야가 있죠. 하여튼 제가 생각할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상가와 같은 거나 건물 같은 경우는 본인이 개발할 수 있을 만한 눈을 좀 만들어 두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맞아요. 네.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그런 눈이 있다면은 아파트도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제 주변에도 보니까 그런 개발들을 좀 잘 아시는 분들, 네. 개발적인 센스 같은 거 있는 분들을 보게 되면 그분들은 아파트 자체도 안 하더라고요. 그렇죠. 네. 그런데 아파트는 그래도 버리기는 너무 아까워요. 그렇죠. 일반적으로 보면은 가장 규격화돼 있고 가장 패턴화되어 있는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가성비도 되게 좋거든요. 네. 투자금 적게 들어가면서 그래도 제가 이제 요 상승기 네. 그 전에 이제 보통 많이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. 네. 이제 그 수도권 쪽에 최소한 뭐 한 2, 3억 정도의 수익은 다 개별적으로 다 이제 그게 되는 거니까. 네. 근데 그렇다고 투자금이 한 3천 넘어간 게 거의 없어요. 그러면은 이게 가성비 면으로 되게 좋은 거잖아요. 그래서 다른 좋은 것들이 있다고 해도 아파트를 버리기는 너무 좀 아깝죠. 그렇죠. 결국 제가 말씀드린 거는 뭐 개발적인 그 센스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 거니까 어떻게 보면 아파트가 조금 더 그래도 유리한 거는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. 수월하기도 하고. 네. 네.